이번에는 돈이 이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황제주 에코프로가 장중 128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110만 원 선에서 주춤할 줄 알았던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경이로운 주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주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망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에코프로 삼형제 나란히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주가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과열이라고 하는 거는 좀 주관적인 영역인데요. 이게 시장의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이 이렇게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 이런 시장이고 그 외에 종목이 안 좋은 이유는 이제 실적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은 있고 이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자금은 있는데 이제 수급이 쏠리는 거죠. 시장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언젠가는 조정이 나올 건데 그렇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조금 그 후유증 걱정이 되긴 하죠. 아마 네. 지금 현재 시장 투자하고 있는 우리 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네. 종목은 딱 3개거든요. 딱 2개. 포스코,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런 쪽인데 그 외 종목은 거의 다 하락세예요. 그걸 네. 빼고는. 그러면 이 종목이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던 2차 전지 배터리주는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주식이 올라갈 때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수익을. 네. 근데 그 종목이 빠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간다? 그게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조금 과열의 우려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짧게 짚고 가볼까 하는데요. 황제주 에코프로,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도 성장주라고 봐야죠. 가치주는 좀 저평가된 종목을 가치주라고 하는데 이 저평가는 성장성 대비 저평가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성장성에 얼마나 좀 할증 요인을 부여를 하느냐, 할증은 어느 정도 주느냐인데 네. 너무 지금 100배 가까이 와 있잖아요. 네.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100배면은 거의 너무나 좀 고평가된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성장주죠. 가치주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까지 이르다. 네, 성장주다. 그렇다면 양극재 시장이 고평가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항상 과거의 주식을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안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예전에 우리 그 OCI 동양제철 OCI 태양광 때문에 주식이 60만 원, 70만 원 갈 때 그 당시 100만 원 이야기 나오면서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의 퍼가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한 80배, 90배 나왔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그 수준 100배 가까이 가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조금 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과열권이다. 이제 조정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만이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성장이 가장 확실한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2030년까지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2차 전지 완성품과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많은데 소재는 대부분 이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의 지배적인 과점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가 소재 과점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그룹사 중에서는 제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소재 관련주, 철강, 비철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관련주로서는 가장 우위에 있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런데 오늘 레포트가 나왔잖아요. 레포트 그렇죠.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오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그 증권사 레포트가 6개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네. 어제 실적 발표했기 때문이죠. 근데 목표 주가를 다 같이 상향했어요.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갑자기 다 상향했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그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역발상적으로 단기 매도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제일 비싸게 올린 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한국투자증권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렸고 네. 제일 낮은 목표 주가 올린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5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위아래 각 너무 싸고 너무 비싼 거 빼면 한 4개 정도의 평균 목표 주가를 제가 보니까 한 7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목표 주가 73만 원이면 지금보다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10%라도 더 올라갈 게 남아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고 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단기 매도 신호가 아니라 좀 더 기다려서 그렇죠. 좀 네, 조정도 수익을 기다려야 봐야 되는 거 되는데 아니냐. 네. 예,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과 지금 현재 주가가 불과 한 10% 정도의 약간 낮은 수준에 있는데 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평균이 지금 삼성전자가 2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거든요. 목표 주가 보고 거래를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현재 오늘 목표 주가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내놨는데 아마 삼성전자의 현재의 할인 가격 고려한다면 시장 평균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도 신호다라는 네. 걸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소재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재를 공략하는 것이 포스코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크게 바꾸지는 네. 않을 거죠. 물론 이 종목이 철강주냐, 2차 전지 소재주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아마 이름부터 바꿔야겠죠. 포스코가 아니고. 네. 예. 앞으로 아마 이 주식이 포스코가 진짜 오리지널 2차 전지 소재주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는 바로 바뀌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2차 전지주에 소재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 돈을 버는 거는 철강에서 나오잖아요. 네. 철강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일단 중요한 사업은 철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철강주가 2차 전지 소재주로 이렇게 갑자기 변모하기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그런 회사가 갑자기 바뀐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 내에 하단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제법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종목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 종목이 올라갈 때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 에코프로가 조정 놓으면 덜 올랐던 2차 전지주가 올라가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좀 비교적 덜 오른 게 네.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장비주, 물론 장비주도 좀 올랐습니다. 그 장비주에는 뭐가 있냐면 네. 하나기술 그리고 PNT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올랐어요. 네. 그리고 히토류도 이제는 좀 봐야 됩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요즘에 자원개발주들 올라가잖아요. 네. 히토류 관련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히토류 관련주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관련해서 이제 LX 인터내셔널이나 여러 가지 자원개발하는 2차 전지 소재주들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소재주 자원개발하는 업체들 제법 있는데 진짜 이 종목 제대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잘 한번 찾아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모터도 중요하거든요. 네. 전기차가 아주 강하고 오래 가는 데는 배터리의 힘도 작용하지만 모터를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내 전기차 모터류는 제일 큰 회사가 이것도 포스코가 하고 있어요. 역시 포스코군요. 포스코 네. 그 전기차 모빌리티, 모터도 네.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인데 대주주를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대주주를 확인 못했는데 아마 포스코 조그마한 계열사면은 그 주식 사면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면은 조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비주, 전기차, 모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기술, PNT 여러 가지 지금 짚어주셨는데 아직까지 가치 평가를 덜 받고 있다고 보시는 2차 전지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지 셀, 소재, 장비 이 중에 어느 쪽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셀이 제일 작게 올랐죠. 장비주도 좀 올라가고 있고 셀 소재 장비 중에서는 셀인데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대장주지 않습니까?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이 주식이 덜 올랐어요. 에코프로에 비하면. 네.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 결코 못 오를 주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은 비교적 덜 올랐는데 만약에 여기서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고 생각하면 셀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네. 예,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셀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소재 섹터에서도 덜 오른 종목, 소재 섹터에서도 한번 저평가된 종목이나 조금 덜 오른 종목이 섹터가 전해액, 전해질 업체들. 전해액, 전해질 예, 업체요. 근데 이 전해액, 네. 전해질 업체는요. 네. 왜 덜 올랐냐면 네. 많은 회사들이
휴대폰 배터리 2차 전지를 하거든요. 네. 전기차가 아니고. 네,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기업들 잘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런 종목 중에 그런 종목 중에 SKIE 테크놀로지, SKIE 테크,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캠, 네, 엔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네. 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ENF 테크놀로지, SKI 테크, 엔캠, ENF 테크놀로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중에 최창윤 대표께서 보시는 탑픽은 뭘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포스트 에코프로는 어떻게 될 거냐? 포스트 에코프로 이제 포스트 에코프로 다음 시대엔 조정이 언젠가는 조정이 나올 텐데 그때 바통 터치는 누가 받을 것이냐? 지금 저 포스코 홀딩스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 다음 타자는 누굴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찾는다면 아마 저는 배터리 셀 업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적도 2, 4분기 실적이 아마 SK 에너지 솔루션이나 많은 SDI도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예상되고 있어요. 네. 실적 발표가. 그때 아마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뭐 선제적으로 미리 한번 좀 에코프로를 팔고 뭐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에코프로 관련 주식을 아주 싸게 사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거의 다 산다면은 단타 매매 하시거나 네. 아주 오래 이제 잊어버린 사두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외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이렇게 보신 분 외에는 좀 없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지금은 주식을 할 수 네. 있으니까요. 내버려 두기 힘들었겠죠. 그렇죠. 네. 이제 지금은요. 오늘 네. 제가 저 포스코 홀딩스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딱 느낌이 이제는 자신 있게 팔 때다. 자신 있게 살 때가 아니고 이제는 좀 자신 있게 팔 때다. 팔고 올라갈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네, 에코프로 관련주 그리고 포스코 관련주들. 아, 네. 그럼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보진 않으시는 네, 거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매도 신호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그러면 이제 정말 단기 매도 신호를 받고 팔아야 되는 때다라고 보시는데 아까 에코프로 다음 타자가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한 60만 원, 오늘 59만 원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주식은 지금 뭐 에코프로까지는 펄을 대입하기는 힘든데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아마 지금보다 한 최소한 30% 정도 그러니까 60만 원, 30, 한 80만 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뭐 업사이드 에너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만 원까지 80만 원 봐도 정도. 된다. 네. 네, 이것도 목표가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바이 앤 홀드 전략입니다. 아, 바이 오히려 앤 기다려라. 홀드. 예. 네. 장기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스트롱 바이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렇지 않고 10% 이상 손실은 나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조금 일단 시장 분위기 보면서 매수를 하시되 좀 길게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강력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강력 매수엔 그리고 그냥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강력 바이 네. 앤 홀드. 네, 바이 앤 홀드로 80만 원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이 많이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나올 때 하고 네. 많이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올 때 그 신호 중에 하나가 아마 기술적 분석가들은 알 거예요. 현재 주가하고 60일선하고의 괴리율이 30% 이상 벌어질 때 그때거든요. 네. 지금이 에코프로가 그렇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가 그렇습니다. 네, 잘 이 알겠습니다. 주식들은 이제는 자신 있게 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 한국의결건대행 최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